다음 사건입니다. 결혼을 3개월 앞둔 예비 신랑이 예기치 못한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활어를 가득 실은 거대한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돌진을 한 건데 정신이 아찔해지는 이 당시 사고 상황 블랙박스에 모두 찍혔습니다. 사고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지금 비가 오는 경북 영도의 한 국도를 제보자 차량이 달리고 있죠.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방에 보셨습니까? 거대한 트럭이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뚫고 나옵니다. 네. 자, 뒷차에 찍힌 블랙박스입니다. 보셨습니까? 뭐 속수무책으로 멈출 틈도 없이 차가 그냥 받쳐버립니다. 네. 이때 이 트럭 뒤를 잘 보시면 파란색 수조 보이시죠? 활어가 바닥에 와르륵 쏟아지는 모습이고 이 부딪힌 제보자의 차량은 보시다시피 앞부분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렸습니다. 네, 아니 트럭도 대형이고 뒤에 보니까 활어 수조까지 가득 실은 모습인데 너무 네.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좀 불법이었나요? 뭐 유턴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어떻게 된 사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작년 9월에 경북 영덕의 한 국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네. 네. 사실 이제 제보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속 주행 중이었고요. 네. 근데 저 4.2톤 트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시에 그 유턴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사실은 이제 직진을 하고 있었고 과속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빗길에 과속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제어가 안 된 상태였고 그래서 제보자도 이제 어쨌든 충돌 당시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미 트럭이 덮친 상태였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뭐 불가항력에 가깝게 이 충돌을 피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뒤에 뭐 활어 수조까지 실었으니까 더 제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본인이 유턴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중앙선을 침범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12대 중과실에 속할 것 같고 게다가 과속까지 했잖아요. 이 정도면은 뭐 따질 것도 없이 이 트럭 운전사의 큰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게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중앙선이 침범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네. 과속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 이 트럭 기사는 과속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네. 나는 정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당시 제동 거리라든지 차량 파손 상황, 전후 관계를 통해서 이 트럭 기사가 과속 상태였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과속이 아니었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트럭 기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네. 이 경찰에서 트럭 기사의 거짓말이 밝혀진 건 다행인데 문제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가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그 정당한 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뭐 재판도 없이 그냥 약식 기소 500으로 끝나니까 상대편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어서 운전자 보험에서 500만 원 벌금 처리가 되고 끝인 거예요. 그 피해자가 뭐 저희로 인해서 뭐 받는 그런 어떠한 그런 처벌은 전혀 없고 보험사 쪽에서 내주는 벌금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하고 또 과속을 한 것도 경찰이 밝혀낸 상황이에요. 그런데 벌금이 500만 원. 그럼 피해자가 좀 납득을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약식 기소로 끝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이제 사건 기록만 보고 이제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제 네. 그게 약식 기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뭐 속도 위반,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이 있어가지고 12대 중과실로 그렇게 했지만 송치를 했지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시 이제 빗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문제가 되긴 하는데 빗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동이 안 돼서 이게 중앙선 침범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약간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다 그렇게 한 걸로 보기 좀 애매하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결국 이제 이렇게 약식 기소로 끝나버리게 되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합의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정식 재판으로 갔을 때 좀 처벌을 낮춰보기 위해서 이제 합의를 시도를 할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제보자 입장에서 너무나 많이 다쳤는데, 근데 특히나 이제 뭐 기본적인 뭐 치료비 같은 경우는 뭐 보험 처리가 된다 손 치더라도 네. 디스크 처리 같이 이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은 결국 이제 제보자가 다 오롯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벌금 500만 원만 내고 끝나버린 거 아니냐. 나는 아무것도 지금 피해 보상을 계속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조차도 보험으로 낸 게 아니냐 벌금도 뭐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인 거군요. 자,
아까 사진으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 사고면 지금 피해자가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요. 네. 경추 손상, 허리 디스크 탈출, 그리고 무릎도 많이 다쳐서 관절 나용 수술까지 받았대요. 지금 휠체어 타고 있는 영상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피해자한테 제일 억울한 것이 이제 뭐 기본적인 치료는 가해자 보험으로 됐지만 네. 허리 디스크 치료 같은 것들은 지금 피해자 사비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보험 처리가 안 되나?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피해자는 지금 영업을 업으로 하는 분이셔서 운전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운전하다가 지금 중앙선을 대형 트럭을 넘어오는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PTSD에 시달려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네. 특히 이 사고가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건 이 피해자가 결혼을 몇 달밖에 안 앞둔 정말 이제 바로 예비 신랑이 되는 네. 분이셨거든요. 굉장히 좋은 일을 앞두고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이제 9월에 있었고,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결혼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결혼식을 연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재활을 열심히 해서 결혼을 해보자. 왜냐하면 이제 그 결혼식장도 코로나로 또 미뤄지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 부분들은 또 이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뭐 청첩자 같은 경우에도 병원 입원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접기도 했고, 웨딩 촬영 같은 경우도 결혼을 앞두고 불과 1개월 앞두고 이제 촬영을 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너무 힘들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 몸이 많이 회복되고 이제 뭐 예식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부분도 또 좀 약간 여의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취재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그렇죠. 이게 온전한 상태에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안타까웠다. 이렇게 제 심정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참 이런 사고 보면 이 사고 자체도 굉장히 크지만 그 이후 피해자가 감당하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거.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에서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